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 제가 맡은 네 번째 강의, Gmail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요. 제목은 Gmail은 어디까지 사용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Gmail을 사용해 보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것 같고, 일단 Gmail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 보셨거나 해보시고 있는 분 계신가요? Gmail. 아, 꽤 많이 계시네. 그럼 Gmail은 오늘 처음 듣는, 예. Gmail이 전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기업들한테도 항상 이걸 소개하러 갈 때, 이제 원래 이 Gmail에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이제 기능들, 그러니까 네 가지 앱들을 묶어서 사실은 소개를 해요. 근데 오늘 시간상 그 네 가지를 다 커버를 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Gmail부터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Gmail은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Gmail이 처음 구글에서 출시가 된 그 시기는 한 2004년, 한 10 몇 년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무료로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앱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한테도 개인들한테는 무료로 이제 한 15기가 용량을 주고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 서비스를 2004년도에 Gmail이라는 게 처음 출시했을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대부분 국내외의 이메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대용량, Gmail은 대용량이라고 하는 그 용량을 갖고 국내에서는 한 100메가 정도 지원되는 무료 앱들이 있었는데, 이제 파격적으로 Gmail은 이제 1기가라는 그런 이제 용량,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한 시기는 2009년에, 2004년에는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서 테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를 하면서 일부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되다가 2009년에 이제 공식적인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Gmail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뭐 이렇게 광빠를 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Gmail에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메일이 거의 대중화가 돼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오늘 이제 주로 생활 속에서 이메일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 이메일 주소를 하나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마치 집 한 채의 집 주소에 명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고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메일이라는 그거를 사용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내가 하나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는 이제 뭐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 이 주소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주소 하나 확보를 하고,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뭐 자녀분들 또는 뭐 며느리한테, 야, 아가야, 너 이메일 주소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왜 필요한 건지. 그럼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서로 보내고 받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mail을 이제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Gmail을 이제 설명하는 앱에는 이제 Gmail 외에도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이제 오늘 소개할 예정인데요. Gmail은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메모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도 구글에서 잘 만든 메모 전용 앱이 있는데, 구글 킵이라는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는 그 문서 저장 도구와 문서 관리해주는 그런 도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정이나 약속 관리해주는 이제 캘린더, 이 네 가지가 보통 기업에서도 그렇고 개인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이고, 저도 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이용을 하는 앱 중에 하나가 이 네 가지 앱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이메일이 수십 통, 어떨 때는 50통 이상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메일은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메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메일은 생활 속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추억 속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전화기가 있을 시절도 있었지만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 전화기가 있어도 부잣집 몇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전화로 하는 그 통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때는 저도 그 세대에 속하는데 뭐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열심히 쓴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군대 간 그 자식들 또는 친구들한테 편지도 한 리문 편지 이렇게 보낸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전보를 이렇게 받으면 뜨끈뜨끈한, 전보는 항상 경조사, 기쁠 때 아니면 슬플 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그런 이제 전보를 받은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규격 봉투 같은 거가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하고 그다음 편지를 보내는 시절이 있었고, 항상 이제 편지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거나 우체통에 그 편지를 넣고 이제 보내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누군가하고 원격에 있는 분들하고 이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는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된 편지, 엽서 뭐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거의 1인 1대 스마트폰을 갖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드물게 되고, 요즘에 뭐 카톡 같은 그런 그 대화 창구가 있다 보니까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뭐 카톡을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또 전화도 하는 것보다는 또 이 카톡으로 또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지를 보내는 편지하고 전화로 소통하는 거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용할 때 비교를 해보면, 전화에 대응이 되는 게 즉시성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는 이제 카톡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카톡으로 하지만, 그 이메일 같은 경우 이제 이메일 우리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 대용으로 이메일을 쓰게 될 텐데, 편지를 쓰는 거하고 전화로 거는 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편지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를 편지를 쓰는 거하고 전화로 거는 거에 전화가 있을 때 그 소통하는 그 방법 중에 이제 전화로 거는 방법도 있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의 그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왜 이메일을 굳이 잘 쓸 일도 없는데 왜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이메일 계정까지 받아서 굳이 해야 되느냐. 카톡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관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관, 이제 추억, 그 다음에 기록. 이메일은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보관하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주메일을 쓴 지가 거의 2009년에 이제 정식 오픈됐고 2010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들, 회사의 주 업무는 이메일로 많이 보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옮겨 다니면 회사에 쓰는 이메일들은 그 회사를 옮기면서 그 전에 있던 이메일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회사가 가면 또 그 회사에 이메일을 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업무를 시작해서 개인적이든 사적이든 아니면 업무적으로 했던 모든 이메일의 기록을 회사에 있는 이메일을 계속 지속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Gmail이라는 거를 가입을 해서 이 개인 무료 메일을,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든 회사를 옮겨 다니든 모든 메일은 전부 내 개인 메일로 포워드 시켜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 개인 메일에는 회사에 담기는 모든 기록들이 다 이 개인 메일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Gmail을 한번 가입을 하시면 평생 구글이 망하지 않는 한 평생 그 계정으로 이메일은 유지가 되고, 그 이메일에서 오는 모든 기록들, 그래서 이메일은 아시겠지만 주고받으면 이메일 안에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보냈고
언제 받았고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시점 확인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딱 세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설정이 돼 있는 그 기록은 그 이메일 시스템 안에서는 내가 물리적으로 삭제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옛날의 그 이메일들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찾아서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가끔가다 저희도 저 아는 그 지인이 송사에 걸려가지고 영업사원인데 뭐 경쟁하는 회사에서 뭐 제소를 걸어가지고 뭐 영업비밀 뭐 이런 거로 제소를 걸어서 그 송사에 말린 경우가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가지고 뭐 업체에서 송사를 했을 때 3, 4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되새겨야 되는데 송사를 당한 입장에서는 옛날의 과거 데이터를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찾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다행히도 그분은 주메일을 그 모든 보내고 받는 메일들을 다 주메일로 그 저장을 해놨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이메일에서 옛날 기록을 다 검색을 해서 그걸 대응을 하는 그래서 증거 자료로 프린트해서 제시해도 법적으로 그 증거 자료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형이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기록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주메일 같은 메일을 써서 활용을 하는 그런 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메일은 옛날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종이로 된 편지를 받으면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집에다 조용히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 버리지 않는 한 싸놓고 언제든지 펴볼 수가 있지만 전화는 한번 통화를 해버리면 이제 일단 휘발성 날아가고 기록에 남지 않고 뭐 과거에 내가 통화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기록입니다. 기록. 그러니까 평소에도 내가 기록을 뭐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하실 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그거를 이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그 구글에 있는 이제 수석 부사장인 조너선 이라는 분이 그 책을 썼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분은 여권이나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것들을 여권도 마찬가지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기가 자기 이메일로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놓은 그 언제든지 이메일에 들어가서 그걸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여권을 잊어버리더라도 내 이메일 안에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참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기록을 하는 보관하는 용도로도 이메일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좀 실습을 하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Gmail은 예전에 우리가 편지로 오프라인 상에서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행위를 스마트폰에서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옛날에 보내던 편지를 전자적으로 이용해주는 그러한 종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도 구글의 이 Gmail은 10억 명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량도 충분하게 한 15기가 지금 주고 있고 무료로 15기가면 뭐 한 몇십 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용도로는 크게 충분한 용량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고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Gmail에는 소위 말하는 광고성 스팸이 거의 없습니다. 이메일이 가장 생활 속에서 사용하다 보면 광고성 메일이나 이메일의 스팸이 엄청나게 수신이 되는데 이 Gmail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팸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요즘에 말하는 알파고와 같은 그러한 AI 기능을 이용해서 이 기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오는 내용을 자동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다 걸러내는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메일 시스템 뭐 어떤 걸 쓰든 간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스팸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쓰다 보면 Gmail 쓰다 보면 거의 스팸이 없습니다. 얘가 자동으로 다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이 Gmail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내가 삭제하기 전에는
뭐 외부의 어떤 다른 그 요소에 의해서 또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 또 국내 기업들 중에는 그 금융거래하는 회사에서는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을 내가 보내면 이메일 받은 회사에 그 시스템으로 이메일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라는 내용이 내 회사에 멈췄다가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구간에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 구간에 누가 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용을 감청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는 이 구간 간에 암호화를 해서 누가 감청을 하더라도 그게 내용을 모르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요구를 하는데 다행히도 Gmail은 뭐 용어는 이제 TLS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단 이메일과 이메일 시스템 간에 전송하는 구간이 다 암호화가 돼서 자동으로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그 암호화를 요청하는 그 또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mail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절대 개인이 자기 그 계정 번호하고 암호를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누구한테 감청이 되거나 또는 유출이 되거나 뭐 그럴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한번 가입을 하시면 평생 동안 그 안에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요즘에는 이제 신용카드 명세표라든지 각종 그런 명세표들이 우편물로 오게 되는데 다 내 이메일 주소를 하나 갖게 되면 그 이메일로 명세표 저도 이제 대부분의 그 카드 명세표는 다 이메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종이로 오는 그런 부담이나 이런 이제 그 자원 낭비는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세표 받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지금 Gmail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그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 오늘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따 이제 강의 끝나고 실습을 할 때는 일단 이메일 주소 그 편지를 쓰려면 주소가 필요하니까 이 이메일 Gmail을 쓸 때 그 주소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지난번에 아마 강의 들을 때 구글 사진, 구글 포토, 구글 플레이 뭐 이런 앱들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미 안드로이드 폰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에 쓰고 계시는 폰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은 어떤 계정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계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지 어떤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 주소 만든 걸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를 한번 이제 시도할 거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그걸 또 받는 그리고 이게 기록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그 앱이기 때문에 앱일 수 있으니까 과거에 뭐 5년치, 뭐 10년치 전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냐. 이게 즉 이 구글은 그런 찾는 기능을 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찾는 기능,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배워보고 그 Gmail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이 되면 구글에서는 또 무료로 제공하는 앱 중에 킵이라는 구글 킵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앱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앱이지만 지금 실생활에서 가장 또 많이 쓰이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거 많이 쓰고 있는데 생활 속에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나이 때 여기 좀 계신 분들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첩에다 적어놓든 어디다 메모를 해야 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메모를 해야 될 일, 메모는 손으로 써서 필기체로 써야 되는 메모도 있고 말로 음성으로 그때 뭐 운전하다가 누가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 얘기하면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로 그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 또 텍스트로 넣어서 메모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이런 모든 메모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킵이. 그래서 이 킵이 무료로 제공하는 앱 중에
그런 메모에 대한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킵이 그런 메모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알림은 내가 메모를 해놓고 이게 언제쯤 회사에서 이제 공과금 집에서 이제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언제 내야 된다라고 놓치면 또 벌금이나 이렇게 물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을 때 언제까지 이 공과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메모.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그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알림은 시간을 설정해서 하는 알림이 있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알림이 있어요. 시간은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알림이 있지만 내가 뭐 이마트에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생활용품을 사야 되겠다. 그럼 항상 마트에 가면 내가 뭘 살 건지 가서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제 갈지 모르지만 동네에 있는 이마트 아니면 코스코 이런 하나로마트 이런 데 마트 가서 내가 뭘 사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 킵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장소를 설정해 놓으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장소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는 그런 또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코스코나 아니면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서 제가 살 용품들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으면 깜빡하고 있다가 그 위치에 가면 그 알림이 이렇게 뜨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목표는 요 두 개, 지메일과 킵까지 목표를 세우고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메모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메모할 때 온갖 옛날에 그 메모 방법들이 컨닝할 때 손에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잇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녹음 같은 거 녹음기기를 써가지고 녹음하기도 하는데 그거의 모든 그 결정판이 구글 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킵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킵을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아서 설치하고 메모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할 일 목록 그냥 메모도 있지만 내가 할 일 목록을 이렇게 체크박스로 뭐뭐뭐 할 건지 물건을 뭐뭐뭐 살 건지 이렇게 체크하는 할 일 목록 작성하는 기능, 그 손글씨 메모하는 거, 그다음에 음성으로 메모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진으로 메모. 사진으로 메모는 또 재미난 기능이 사진을 내가 찍어서 사진 위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글씨를 넣는다든지 사진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킵에 있는 메모를 이용해서 사진을 여기다 메모에다 등록을 해놓고 사진 위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한다든지 이런 메모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진 메모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하기. 알림은 시간과 장소 가지고 알림하는. 그리고 이제 메모를 찾는. 제가 요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 관리 기능 중에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이 있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생활에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종이로 되어 있는 부동산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 또는 우체국에 와서 우편을 보내는데 우편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거는 보관을 하거나 갖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기록을.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릴 확률이 높고 그럴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캔 기능이 있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걸 딱 찍으면 스캐닝 하듯이 스캐닝을 해서 그걸 PDF로 저장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영수증이나 종이로 된 거 스캐닝 하려면 어디 복사하기 가나 아니면 복사하는 데 가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를 쓰면 그런 이제 스마트폰에서 바로 찍고
자동으로 내가 스캐닝을 하고 그 여러 장을 또 합쳐서 하나로 파일을 만들어서 PDF로 저장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 정도만 알면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각종 이제 영수증이나 뭐 계약서라든지 종이로 된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용도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캘린더가 있는데 캘린더는 뭐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정 관리. 아까 구글 킵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 중요한 메모나 아니면 일정 같은 거 거기다 넣어놓고 날짜를 설정해 놓으면 구글 킵에서 설정한 날짜들은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일정이 잡힙니다. 내가 공과금을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됐다가 구글 킵에다가 날짜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날짜가 딱 잡혀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캘린더는 또 캘린더대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오늘 이제 주제지만 목표는 지메일과 킵 그 두 가지만 마스터해도 오늘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지메일부터 하나씩 지메일이 이미 혹시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 있나요? 지메일은 보통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 지메일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만약에 지메일 설치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메일을 자, 지메일을 수행하시고요. 지메일을 누르세요. 지메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M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지메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위에 여기 석삼자 맨 왼쪽 위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와이파이 연결 안 하신 분 있어요? 요 위에 요거요. 기본이라고 나오는 요 위에 석삼자 그거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저는 이제 세 개지만 여기 보면 밑에 위에 이메일 주소, 지메일 앞에 이 주소가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메일은 이미 계정이 있는 거고요. 이미 계정이 있고 지메일에 접속을 해서 이게 보인다는 거는 암호까지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암호를 모르셔도 됩니다. 변경만 안 하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메일 주소, 지메일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주소를 기억해 두세요.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 왜냐하면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 그 주소를 써야 되니까 이게 본인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킵입니다. 킵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킵을 하셔야 제대로 이메일도 이메일이고요. 그래서 구글 킵은 일단 제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배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앱 설치할 때 지난번에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요 위에 검색을 하세요. 구글 킵. 네, 요거를 구글 킵. 예,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요게 뜨나요? 예, 요게 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치된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열기를 눌러보세요. 열기. 그러면 동의 다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미 있으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아마 빈 메모가 나올 거예요. 나왔죠? 네네. 그러면 빈 칸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모를 하는 건 맨 밑에 제가 요 밑에 메모 작성, 맨 밑에 보면 메모 작성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누르고 여기다 메모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구글 킵 이제 다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밑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킵에 그러면
사진 촬영을 여기서 바로 해서 올릴 수 있고 이미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여기 보면 이 플러스 버튼에 녹화로 해서 음성으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녹화 이런 게 떠야 됩니다. 녹화 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킵 설명한 것 중에 이제 요 기본적으로 요거 눌러서 메모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마트에 가서 내가 알림을 하는 기능 알림 그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메모를 하나 할게요. 잘 보세요. 마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샴푸 그 다음에 뭐 면도기 이렇게 한 다음에 메모를 할 때 그냥 그때그때 발생하는 기억에 메모하는 게 있고 알람 날짜를 설정하는 방법 날짜는 이렇게 메모를 다 한 다음에요. 이거를 날짜를 설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위에 보면 손바닥 있죠?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 알림 추가라고 시간이 나와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소가 나와요. 장소. 아까 같이 마트로 할 건지 아니면 시간으로 할 건지 나옵니다. 시간으로 하시면 여기다 원하는 시간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장소. 그 다음 위치는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주소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하나로 마트 이렇게 치세요. 마트 이렇게 치면 동네가 양재동에 하나로 마트 크다 그러면 하나로 마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마트 선택을 딱 하시고 저장. 그러면 요 밑에 요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로 마트 근처에 가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그럼 자동으로 이 알람이 떠요. 알림이 왔을 경우는 요게 항상 떠 있습니다. 요런 모양이. 만약에 알림이 왔는데 내가 놓치고 못 봤다 그래도 가끔 봤을 때 요게 요런 모양이 보이면 이거는 알람이 온 거예요. 이 킵에 대한 알람, 구글 킵. 네,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는 거는요,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메모는 언제든지 만들었다 삭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메모 선택을 하시고요. 삭제는 오른쪽, 요거. 오른쪽. 점 3개 있죠? 오른쪽 3개. 거기 보면 메모 삭제가 나와요. 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내기가 있어요. 보내기에서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색깔은 메모를 내가 나중에 색깔로 기억하겠다라고 하면 뭐 빨간색을 선택해 놓으면 이 메모가 저장할 때 이렇게 색깔로 저장이 돼요. 바탕화면에. 네?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할 때는 이 색깔로 검색할 수 있어요. 색깔을 검색하면 이 색깔 내가 해놓은 것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플러스는 이제 사진을 할 건지 손으로 쓸 건지 선택이고 오른쪽에 이 점점점 3개는 요 오른쪽 요걸 누르시면 삭제할 건지 복사할 건지 보내기 할 건지 그 다음에 밑에 색깔 선택할 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 요 오른쪽 밑에 점 3개 누르시고 그럼 밑에 라벨이라고 나오죠. 라벨을 선택하시고 아마 처음에 라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맨 위에 라벨을 내가 분류하고 싶은 이름을 뭐 마트냐 아니면 뭐 공과금이냐 아니면 뭐 가족이냐 뭐 이런 라벨. 그래서 저는 실험 이렇게 그런 실험 만들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플러스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실험이라고 하나 만들어뒀죠? 그럼 그거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화살표 왼쪽에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실험이라는 라벨이 이렇게 붙어요. 그죠? 라벨은 여러 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여러 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다음 나중에는 이제 이 다시 전체 화면으로 나와서 맨 위에 석삼자를 누르면 맨 위에 석삼자를 누르면 내가 만든 라벨이 쭉 나와요. 네, 그걸로 분류가 돼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간상 이제 킵까지는 오늘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킵까지는 마스터 하시고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최 이사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숙제입니다. 오늘 그 못 배운 드라이버는 우리가 다음번 2차 교육 때 다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숙제는요, 메모장에다가 여러분이 기사나 뭐 이런 거 쓰시고 싶잖아요. 제가 보통 컬럼 쓰면 거기다 메모장에 썼다가 제 PC로 보내요. 그래야 PC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배운 킵으로 메모를 거기다가 하세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 음성으로 쓰셔도 되고 키보드로 쓰셔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메일을 하셔서 손으로도 써보고 음성으로도 해보고 타자로도 쳐보고 그래서 기사처럼 이렇게 하나를 뭔가 만들어 쓰셔가지고 지메일로 본인한테 우선 하나를 보내시고요. 본인한테. 그 다음에 최 선생님한테 하나 보내시고요. 저희 실버넷 뉴스로 하나 보내시고요. 3개를 보내시는데 될 수 있으면 기사처럼 작성을 하셔서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그 수고하신 우리 너무 좋죠. 제가 대표로 한번 안아드릴까? 자, 그러면 이제 가셔서 하시고 숙제 꼭 다음 오기 전까지 보내주세요.